이슈 투데이. 네, 어제 저녁에 제80일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시고 이 시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어제 시상식에서 이 한국계 감독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가 5개 부분이나 후보에 올랐었는데 수상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이 좀 네.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못 얻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사실 그 비평가들의 호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네. 그리고 또 패스트 라이브스에 대해서 12월 정도에 정말 많은 워낙에 많은 입소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된다면 정말 큰 성과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경쟁작들이 워낙에 쟁쟁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뭐 드라마 부분에서 보시면 오펜하이머라든지 뭐 감독상 부분에서는 브래들리 쿠퍼나 뭐 크리스토퍼 놀란, 심지어 마틴 스콜세지라든지 요고스 랜티모스 감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됐던 작품이잖아요. 네.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소품 같은 정말 사랑스럽고 맞아요. 잘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네. 이 거대 작품들하고 비교할 때는 힘이 붙였던 것이 사실인 맞아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외국어 영화상, 그러니까 비영어 영화상이나 각본상은 좀 받지 않았을까 했더니 그것도 그 아나토미 오브 폴에 두 개 부분 다 밀렸어요. 그 영화가 비영어 네. 영화상도 수상을 했고 각본상도 받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비교적인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좀 경쟁이 될 만하다. 어떤 부분에서 외국어권 작품상에는 되지 않을 것인가 이제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프랑스 영화인 아나토미 오브 폴이 이번에 그 장르 자체가 스릴러고 크라임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정말 소구력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긴장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뭐 연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실제로 또 훌륭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번에도 그 아카데미 외국어 부문에도 이 작품이 또 올라 있으니까 아무래도 골든글러브의 그 시상식의 결과가 아카데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나토미 오브 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봐요. 투표인단들도 네. 이 작품 못 보셨던 분들이 있으니 이제 막 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6 99센트나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감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어제 사실은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이 시작이 되자마자 그 TV 네. 드라마 부분에 그 주연상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이 스티븐 연인가요? 네, 스티븐 연. 그다음에 네. 또 그쪽에 또 여자 주연상 받은 여자도 소개가 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패스트 라이브는 조금 힘들겠구나. 그 생각하셨군요. 이게 같은 영화제에서 그렇게 아시아들 다 줄 수 있나요? 저 그래서 이게 힘들겠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제 그래서 네. 비프에게 몰아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아하. 패스트 라이브스라는 역시 영화가 이제 우리 앵커님들은 이제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제 나눠주기 식으로 이제 상을 좀 예.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워낙에 이제 캐테고리 자체가 다르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비프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의외의 상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비프하고 여러분들 그 경쟁했던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고라는 작품이 엄청난 작품이고요. 화이트하우스 플럼버라는 작품도 지금 굉장히 그 강세를 좀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프는 현재 그 시리즈로 지금 시즌제로 가고 있지 않고, 빨고는 지금 이제 세컨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야말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게 사실 이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비프가 조금 잊혀진 감이 좀 있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리마인드가 많이 그 투표인단들에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비프가 이번에 그 작품상이라든지, 근데 뭐 TV 시리즈 미니 시리즈 이제 캐러글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또 미니시리즈. 스티븐 연이 굉장히 큰 쾌거를 거두었죠. 정말 주연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큰 성과인데 오히려 그게 의외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 Past Lives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벌어졌지만 사실 드라마 부분에서의 다른 경쟁작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치우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근데 두 개 다 받았으면 저는 그러니까요. 하는 욕심이 있었고 네. 네. 부분이 다른데, 네.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비프네? 네. 패스트 라이브스가 아니고 비프네 하고 깜짝 놀랐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비프를 만든 감독도 한인 1.5세, 스티븐 연도 1.5세. 아, 그거가 굉장히 자긍심이 뿜뿜 맞아요. 생기는 그런 수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저는 그 오펜하이머가 물론 5개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5개 부분 수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었나 아니면 5개도 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이게 어느 쪽으로 지금 저 평가가 드십니까? 오펜하이머가 이제 좋은 작품이고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블록버스터 그 시즌에 사실은 공개가 됐던 작품이죠. 그래서 놓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극장가를 많이 가지 못한 네. 사실은 이제 겨울부터 가을부터 이제 극장에서 모든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극장 나들이도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오펜하이머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작품이 워낙에 또 길고 대작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여름의 흥행 작품으로 보기에는 너무 결이 다른 작품이 사실 그 당시에 개봉이 됐었죠. 그런데 5개 부분 수상한 거는 저도 사실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예. 다른 작품들도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작품들이 많았었고 맞아요. 거기에다가 영화 바비가 여름에 사실 오펜하이머랑 같이 경쟁이 붙었던 작품인데 그 12월 달에 영화 바비에 대한 홍보가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바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작품상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주연상이라든지 감독상이라든지 이제 후보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 바비가 그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미끄러졌죠. 2개 저는 부분 상 받았어요. 네, 주제가 저는 상 하나? 당연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바비 작품이 사실은 오버레이트, 그러니까 과대평가된 부분이 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제 실망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 자리를 석권을 했던 것도 사실 좀 놀라운 일이고 좀 기뻤던 거는 뭐냐면 사실 바비가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바비를 볼 수가 있다. 여성성이라든지 여성이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같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 바로 이제 비교될 만한 작품이 그 Poor Things라는 작품이거든요. 저도 네. 이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유고스 렌트모스 감독의 Poor Things가 이번에 작품상을 받아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외의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코미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사실은 좀 놀랄만한 정말 폴딩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게 된 게 사실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엠마 스톤도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사실 작품상 여우주연상 받았는데 아마 이 힘으로 인해서 폴딩스가 오스카에서도 사실 조금 더 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펜하이머가 과연 오스카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킬러스 오브 플라워 문이라는 작품도 사실 굉장히 좀 길어서 작품이 자체가 길어서 보시는 분들이 사실 좀 요즘은 이제 너무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다 보니까 긴 작품 보는 거가 큰 챌린지가 되어버렸거든요. 맞아요. 앉아있을 자신이 없다. 극장을 찾아가서 보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 안방에서도 사실은 정말 도전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작품이 네. 되어버렸는데 7개 부분에 올랐는데 그중에서 여우주연상 릴리 글라스톤이 여우주연상을 받은 게 좀 그거 받은 건지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왜 그렇긴 그렇게 한데, 됐을까요? 네, 오펜하이머에 조금 더 많이 이게 지금 실렸다. 크리스토퍼 놀란도 가져가고, 뭐 작품상도 가져가고, 주연상도 가져가고, 좀 많이 실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의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선영 의외였다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킬러스 오브 플라워 제가 문이 질문을 못 네. 네. 네네. 킬러스 오브 플라워 문이 7개 부분에 후보에 올랐는데 그중에 그래도 네네. 요 부분에서는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상복이 없는 배우 중에 하나가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아카데미에서는 사실은 이제 헐리우드에서 농담으로 예. 평생 후보에 오르고 정말 너무나 아쉬운 그런 배우 중에 그만큼 디저브하지 못하다, 레커그나이즈가 되지 못하는 배우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배우인데 저는 아카데미 때는 조금 더 좀 박차를 좀 가해봐야 되지 않을 것인가. 아직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킬러스 오브 플라워 문이라는 작품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오펜하이머도 마찬가지지만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 미국의 탄생과 그야말로 인디언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그 역사를 다뤘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런데 오펜하이머가 이렇게 전체를 석권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의외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연 오스카까지 이거를 아카데미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글쎄요. 오히려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투표인단들에게. 예를 들어서 보지 못했던 작품들은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오펜하이머가 오히려 5개 부문이나 수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반면에 좀 반감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저도 그 그래서 오펜하이머 다른, 지금 이 작품상 후보로 올라와 있는 작품 중에서 제가 본 영화는 2개밖에 없어요. 솔직히 오펜하이머하고 그다음에 패스트 라이브 2개만 봤는데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실망을 했던 그런 저거였거든요. 네. 저는 그 영화가 무슨 이 정말 과학자가 그 원자 폭탄을 만들면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폭탄을 만들면서 인간의 고뇌라든지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영화를 그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뭐 인간끼리 서로 무슨 어떤 뭐 불신, 배신 뭐 이런 식의 그러한 그 주제로 가면서 저는 그 영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영화였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작품상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어제 골든글로브 상을 보면서는 야, 이 상이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맞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프가 뽑힌 거가 네. 어부지리로 이거 끼워 넣어준 거 아닌가.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기분이 찜찜한 부분도 한 0.5% 있었습니다. 저는 골든글로브에 있는 그 비평가들의 이 수준이 네. 이제는 너무 오래된 분들만 지금 있어서 맞아요. 저기도 지금 물갈이를 좀 해야 돼요. 뭐 맨날 무슨 뭐 대작 같은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고 네. 도대체가 이거 어제 보면서 야 그래도 이 골든글로브에 어제 보니까 뭐 배우들은 뭐 열심히들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옛날 같은 분위기는 다시 살아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상 자체도 이젠 달라져야죠. 이게 무슨 그럼요. 뭐 맨날 아유, 똑같이 말이죠. 아마, 놀라운 논평이시고요. 실제로 전 그래서 골든글러브 시상식의 그 투표인단들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라고 이야기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로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지난 2년 동안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됐었죠. 네. 과연 영화사에서 스튜디오에서 또 세일즈 이제 마케팅하는 쪽에서 이 기자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떤 여행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이런 로비들로 인해서 맞아요. 효심의 행방이 이제 좌우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이냐, 좀 맞아요. 반성의 목소리와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 외부에서도 지금 많이 네.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투표인단이 그 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받은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섭외가 돼서 들어가고 있고, 또, 그 밖에도 외국어 부문에 관련돼서 뭐 아시안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색인종, 흑인들의 그 투표인단들이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투표인단으로 참가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있고, 새로운 시각들, 다양한 시각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뭐 받고 그런 건 있는데, 있더라고요. 골든글러브는 지금 꿈쩍하지 않고 있고, 이미 너무나 많은 그 로비에 이제 젖어버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서 익숙해져버린 이제 그 헐리우드 외신 기자단에 대해서 사실 비평가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은
기자들이거든요. 또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비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최영호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마 많은 공감을 일으킬 듯 하고요. 그래서 다른 시상식도 있잖아요. 뭐, 네. 그 평론가 협회라든지 배우의 그렇죠. 조합이라든지 그런 또 오스카도 있고 그런 시상식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패스트 라이브도 상을 좀 많이 받고 비프도 또 상을 받고 이런 아니, 근데 현상들이 패스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문수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작들 가운데에 끼어서 너무 좀 이 소규모의 영화 같은 무슨 아기자기한 동화 같은 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영화도 네. 상을 받아야 되지 근데 그런 않겠어요? 영화도 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골든 글러브 같은 데서 상을 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비평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디오 코리아 어워드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요? 라디오 코리아 어워드 저희 만들까요? 라디오 코리아 어워드. 괜찮은데요.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